제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꼭 다정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얘를 아끼고 생각하는구나. 얘가 결혼을 하면 이 눈빛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남자가 정말 좋은 거거든. 그러면 나는 믿고 가봐도 된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는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란다님이 이런 남자랑 결혼하세요 라고 해주신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매덩이들이 되게 댓글로 되게 가슴이 울렸다, 많이 느낀 게 많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또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조건 이런 남자랑 결혼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 100개야, 100개. 근데 정말 이거를 좀 양보하기 힘들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해줄 테니까 남자의 능력과 외모가 전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즉 내가 좋아하는 외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충족되는 뭐 능력이나 이런 기준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충족되면 일단 이 사람 한번 알아볼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말보단 행동. 정말 이게 쉬운 말이잖아. 다들 알아. 말보다 행동. 근데 다 말에 놀아나더라고. 여자분들이 말에 놀아나. 말은 중요해. 말보다 행동이라고 했지 말을 보지 마세요라고는 안 했어. 말은 잘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결혼이라는 건 결국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거는 말에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해. 그 말에 놀아나고 그 말을 믿고 싶고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말을 좀 잘하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대접을 받아. 그리고 여자 만나기가 쉬워. 그리고 말에는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 되게 좋은 사람인데 말에 좀 취약할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자를 못 만나더라고. 그러다 보니 요즘의 트렌드랑 조금 어긋난 얘기를 하자면 제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꼭 다정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정한 남자와 결혼하세요. 뭐 다정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다정한 남자를 피하세요는 아니야. 다정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다정하다는 건 좀 더 F 감성이 있고 다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정하지만 이 사람이 힘들 때도 나에게 다정함을 기대할 수 있어.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들 중에 여자의 피를 마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여성분들 중에 저는 T가 좋아요. T 남자를 되게 못되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다정하다는 게 꼭 착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거랑 다르고 다정하다라는 거 어쨌건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이면 좋아. 그렇지만 다정함에 꽂혀서 내가 우리 매덩이들 이제 신청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상형 할 때도 다정한 남자가 좋아. 다정! 남자가 어떻게 다 다정해? 너도 그렇고. 아니요, 저 이상형 아시잖아요. AI로 이거. 다정한 남자에 질려버린 여자들이 찾는 남자 결국 AI 같은 남자가 돼. 최근에 일본에서 AI랑 결혼한 여자가 나왔는데 다음번에 내가 다정함에 대해서 한번 파헤치는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말할 텐데 근데 그거에 계속 치이다 보면 내가 봐야 될 거 못 보고 그냥 내 앞에 현혹되기 좋은 말들이지. 물론 다정한 사람 안 그런 좋은 사람도 많아. 근데 다정한 건 애기들한테 필요한 부모 조건인 것 같아. 그리고 현대인이 힘들 때 다정한 위로가 굉장히 좋지. 근데 나는 그거보단 다정한 행동. 나를 실질적으로 돕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살아보잖아. 힘든 일이 많아. 실제로 결혼을 했어. 근데 가사 노동이나 육아 아니면 뭐 다양한 경제활동 등등 같이 해야 될 것들 많지. 근데 거기서 말로는 청산유수야. 자기 손에 묻히고 싶어? 돈? 내가 벌어다 줄게. 자기 힘든 거 나 못 참아. 너무 감동이지? 근데 이런 말을 못해. 그냥 집에 오면 묵묵히 설거지 하고 있고 집에 오면 알아서 분리수거가 되어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뛰는데 여기 와 타. 이게 나는 진짜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상담도 하고 주변에서 보니까 말은 서투른데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말만 앞선 애들도 있더라고.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기 결혼 다 하고 뭐 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둘 다 하면 너무 베리굿이야. 다정한 사람이 행동까지 정확하면 너무 최고야. 너무 최고지. 근데 말도 잘하고 행동도 좋으면 너무 최고지만 그런 사람이 잘 없더라. 다 가진 사람이 쉽지 않아. 그럴 때는 묵묵히 자기 행동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최고다. 말만 뻔질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두 번째, 부지런한 남자. 즉 성실한 사람. 나는
이혼 숙녀 캠프 내가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보거든. 저는 맨날 미란다님이 이혼 숙녀 캠프 얘기하실 때마다 너무 막 결혼하기 싫어져요. 우리 피디님 같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거든. 안 보는데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보는데 현실을 파악해라. 난 더 보라 그래. 현실이야.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거기에 진짜 개박살나게 싸우는 커플들의 특징을 내가 찾아봤어. 그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 다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집이 깨끗한 사람이 없고 나 진짜 한 명도 못 봤어.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 꼭 한 명, 여자나 남자면 늦지막히 일어나. 그리고 애기 유치원 시간이 됐는데 유치원도 안 보내. 게을러. 의외지. 뭐 말 함부로 해, 뭐 돈이 없어 이런 얘기들 말고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특이해. 이게 막 그 공과금에 밀리고 막 돈 때문에 싸워. 근데 보니까 족발 먹고 있고 치킨 먹으면서 화해하고. 나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 나는 진짜 나에겐 너무 기괴한 일이야. 왜?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족발 비싸잖아. 배달 음식비만 더 많이 나와.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게을러. 이거는 여자도 게으르고 정말 부지런하지 않은 여자 난 비추하거든? 남자분들도 그런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해. 아니 진짜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개인적으로 사직 멀쩡하고 건강하다면 자기가 부지런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한 분야 열심히 일하면 나는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생각해. 뭐 엄청 부잣집으로 살지는 못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내가 내 가족 굶기지 않고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 여자 또한 마찬가지야. 나는 지금도 충격적이야. 남자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달하면서 엄청 바빠. 근데 여자가 계속 남자한테 전화를 해. 배달하면 위험하잖아. 그러면서 이거 어딨어? 왜 밥 안 해놨어? 이래. 밥통이 비어있으니까. 자기 애기 보느라 힘들다고. 근데 아이를 보는 거 내 일.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는 거 이 일. 이렇게 정했으면 그거 집중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에서 가사와 이걸 하는 거는 여자 역할이잖아. 남자가 계속 전화해. 사고 나면 어떡하? 내가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의 특징이거든. 아이 보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 그리고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 다 힘들어. 서로 존중하려면 각자의 역할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해야 돼. 게으르면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은 없어. 성공한 CEO들 이런 분들 인터뷰하거나 보잖아? 그럼 새벽형일 거 아니야. 대부분. 물론 연예인이거나 밤샘 촬영하거나 프리랜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지. 일 시간이 부지적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FM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남자가 일단 지금은 사업했다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원래부터 너무 돈이 없어 가난했을 수도 있어 환경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근면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나는 믿고 가봐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갑자기 권고사직 당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뭐라도 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쉬어.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잦은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서 간뒀어요. 최근에 나왔어. 한 50번 이직. 그런 사람은 성실하다고 볼 수가 없지. 누구나 힘든 점이 있어. 직장을 다니기 싫지 않나? 마음속에 우리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 그럴 만큼 직장생활 힘들지. 그렇지만 사업가는 뭐 쉽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다들 애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보면은 막 40년 50년 개근하고 정년퇴직 하신단 말이야. 그런 분들도 정년퇴직하고 또 일하셔. 지금은 막 70, 80이신데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요즘에 끈기 투지와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났다면 이런 사람 무조건 결혼하세요라고 정말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추천하는 형인데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새해 첫 시작 1월 18일 미란다의 솔로 파티에 꼭 오셔야죠. 지금 너무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해요. 여러분 빨리 지금 연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 중이시거든요. 그중에 빨리 당첨되시려면 당장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단 하나의 귀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2026년 새해에는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의 인연을 찾기 위해 있을 거고요. 그 첫 번째 스타트인 1월의 솔로 파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패턴이 일정한 사람.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은 결혼하기 별로예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패턴이 일정하고 이런 분을 이꼬로 난 뭐라고 하냐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 결혼을 해서 뭐가 가장 좋아요 했을 때 안정이란 단어가 딱 튀어나와. 안정적이라 좋아요. 제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패턴이 정확하면 안정이 비로소 되지. 근데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불안정한 거야. 그건 나에게 결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갑자기 떠난대. 좋아? 정말 내가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부부가 있어. 그 남편분의 고민 상담을 매번 여자분이 하는데 너무 내가 결혼 잘했다고 매번 극찬을 하거든? 그 분이 아내분한테 나를 주기적으로 만나라고 했대.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의 패턴이 뭐냐면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대. 자기계발. 이미 너무 똑똑하고 성공하신 분인데 자기계발한대. 미래 모른다고. 그리고 딱 6시가 되면 운동을 한대. 50분인가 40분인가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한대. 나는 너무 멋있을 것 같다 그랬거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퇴근하고 집에 바로 와서 아이들 보고 놀아주고 같이 책 읽고 이렇게 하고 씻고 자고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근데 이 여자분에게는 그 재미라는 요소가 없는 거야. 이런 남자가 정말 좋은 거거든. 이 사람은 오늘은 뭐가 파티가 있고 오늘은 친구 모임이 있고 이런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보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친구를 만나도 돼. 근데 뭐 보통 주말엔 집에 있고 평일에는 대충 이렇게 해서 친구 약속들 하고 10시 전에는 와. 항상 이 패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패턴은 없지만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베리굿이야.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그래서 프리랜서보다는 그냥 직장인을 더 좋아하는 거야. 아무리 막 사업가 중에 돈 잘 벌고 그래도 그렇지. 여자분들 중에 그냥 공기업이나 뭐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선호하시는 나는 이 패턴은 일단 일상을 말한 거지만 약간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안정을 추구한다 했잖아. 근데 경제적으로도 부자는 아니라도 돼. 근데 안정적이고 싶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수많은 어른들은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 공무원을 선호하는 거야. 근데 젊은 층에서는 공무원 언제 돈 모아요? 그 돈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 싫다는 거야. 전 사업가가 좋고요. 뭐 의사가 좋고요. 대기업 중에서도 돈 잘 버는 데가 좋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건 잘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돈 잘 버는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곤두박질 쳤더라. IMF도 조금 망한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 자기 자식이 이렇게 살길 원하는 분들은 없어.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고 지장 없고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각자의 취향이 반영돼. 나 그냥 한번 확 벌더라도 벌고 빨리 40대에 잘리더라도 다 뭐 이런 회사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나는 진짜 조금 벌어도 얕고 길게 가서 50, 60까지 하고 싶다. 그런 거에 취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결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조절이 된다면 안전적인 취향이 좀 추천을 하고 싶지. 왜? 마음이 불안한 게 최악의 감정이거든. 무엇이든 간에. 그 다음 남자의 집안. 결격 사유가 없으면 땡큐고요. 이런 못된 집에서 절대 좋은 애가 나올 수 없어.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집들 봤어.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 쪽에 시어머니가 4분인 거야. 4번째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4분은 아니지. 4번째니까 마지막인데 4번을 결혼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피가 다 다른 거지. 섞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남편 쪽에서 이제 털어놓은 거야. 상견례 앞두고. 그래서 이 남자 쪽은 2번째 결혼한 엄마의 자식이었어. 근데 현재 결혼하신 4번째 부인과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좌석 있지. 혼주석 거기에 누가 앉냐로 엄청 격돌을 했었거든. 그럴 수가 있어. 불같은 사랑을 하시는 또 다른 가치관을 꿈꾸시는 분들도 난 나름 존중을 하는데 나의 결혼의 가치관은 안정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 내가 선택한 남자 아니잖아. 내가 검증한 거 아니잖아. 그에 수반돼서 오시는 가족분인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 굉장한 피곤한 요소거든. 사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요즘은 재혼, 이혼이 많잖아. 이혼한 거 괜찮아. 근데 재혼을 양쪽에서 2분 다 각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 양쪽 다 챙기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그 당사자가 나서서 딱 정리를 해주면 괜찮아. 이게 사전에 조율해야 될 게 잘 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막 중구난방이고 싸우고 이러면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내가 잘 원만하게 결혼해도 힘들어. 가족도 서로 인사해야 되고 알아가고 섞여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격 사유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지가 그 정도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결격사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이 집에 인사만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내가 납득이 되고 사전에 논의가 되면 상관없다고 봐. 근데 논의가 안 되고 갑자기 통보식이고 그리고 서로 계속 갈등 상황에 있고 이러면 나는 그 자리에는 진짜 불구덩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결국 결혼하면 네 엄마 네 아빠 하면서 싸우고 이런 일이 진짜 많아. 이럴 일을 왜 결혼해? 그럴 거면 내가 품을 수 있는 가족인지는 봐야지. 그 가족의 어떤 취향이 이런 거 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납득은 돼야 되는 거야. 이 가족의 행태가, 이 가족이 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 가족이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한테 하는 태도가 내가 납득이 되면 상관이 없다고 봐. 근데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가족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애저녁에 X해라. 내가 성교육 자격증을 땄잖아. 성교육 강사 자격증에서는 결혼은 무조건 가족 간의 결혼으로 교육을 하고, 요즘 애들은 왜요? 저희가 결혼해서 가족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법리적인 거, 조부모나 뭐 부모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에 가족을 저버리고 결혼을 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냥 결혼을 미루고 연애만 하는 걸 난 추천해. 그리고 우리가 나쁜 예만 TV에서 많이 봐서 그렇지 좋은 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무 남편이 고맙고 사랑하잖아. 그러면 또 이런 분을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자체가 감사해. 이렇게 길러줬잖아. 완성시켜줬잖아. 그리고 나에게 남편이 되었잖아. 그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세상에 좋은 분들도 훨씬 많아. 그런 게 없이 화목하게 온전하게 잘 자랐고 나에게 진짜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 근데 이건 있어. 뭔가 물음표가 생긴다? 시댁에? 그럼 나는 이건 철저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봐. 최근에 김주아 아나운서 있지. 김주아 아나운서 정말 최악의 남자랑 결혼해서 최고의 여성이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한 거를 본인이 직접 말하셨더라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소개시켜주겠다고. 근데 그 아들은 이혼을 한 정력이 있는, 그것도 뭐 한 달 전인가 아무튼 뭐 해줘서 만났고, 내가 소개해줬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했대. 그게 이해가 안 됐대. 그 물음표가 생긴 거거든. 근데 아들 괜히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말라. 알고 보니까 주변이 다 알았으니까 그 얘기를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맞은편 아파트의 여자와 막 바람 피고 막 별의별 행동을 다 얘기하면서 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 내가 그랬지. 백마탄 왕자 의심부터 해라. 왜 백마탄 왕자가 널 좋아할까? 생각을 해봐라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너무 잘해 나한테. 뭐지? 약간 한 번쯤은,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한 번쯤은 좀 조심하고 돌다리를 건넜으면 좋겠다. 오늘 결혼 특집이니까 내가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치죠. 컴포터블.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인지 보세요. 내가 우리 피디님한테,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 피디님의 이제 남자친구다는 사람 내가 소개를 받았었잖아. 근데 내가 그 남자는 좀 아니라고 느꼈던 그 대목. 그리고 나한테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때 나한테 딱 하나를 보라고 하면 내가 뭐 그 친구의 호구조사를 하겠어, 뭘 보겠어. 내가 아는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다운 모습을 입고 얘가 정말 행복해하고 편안한지 난 그것만 봐. 그러면 끝난 거야. 내 친구 이렇게 까불거리고 이런 친구야. 근데 남자친구가 있고 날 소개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럼 나는 속상한 거지. 얘는 이게 매력인데, 밝은 게 매력인 친구인데 얼마나 이 모습을 귀여워해주는지 난 보거든. 예를 들면 우리 피디님이 나에게 남자친구 소개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피디님의 그 가치나 그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같이 보고 있는지를 봐. 나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야. 야 얼굴이 어떻고 뭐 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얘를 아끼고 생각하는구나. 얘가 결혼을 하면 이 눈빛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겠구나. 자기 모습을 발휘하면서. 우리 각자 매력 다르잖아. 누군가는 되게 차분하고 잘 챙겨주고 섬세한 매력이 있고, 누군가는 밝고 까불까불하는 매력이 있고, 누군가는 되게 단아한 매력이 있고 다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랑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이렇게 셋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자리야. 현재 나는 부부 동반 이런 모임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 너무 좋아. 그러려면 그 자리가 편해야 돼. 그러려면 그 자리에 메인들 있지. 여자들 친구들의 모임이면 그 여자들끼리의 남편이 이 여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진짜 오픈할 때 똑같이 해야 돼. 편안한, 나다운 모습을 있는 게 편하잖아. 내가 연기하지 않는 거. 그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나다운 모습일 때 정말 편하게 이 옆에서 누군가 있어도 내가 나다운 모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남자랑 이 여자가 결혼했을 때 그게 결혼 생활이 편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알아. 그래서 사실은 누가 누구를 소개해준다, 남편 소개시켜준다, 아내 소개시켜준다, 솔직히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왜냐면 보이거든. 근데 또 거짓말은 못해. 나 거짓말은 못하는데 안타까운 거지. 그렇다고 초치는 거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런 고민이 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어. 내 치부까지 볼 필요는 없어. 편하라고 했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차이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거든. 내가 누구보다 나의 진면모를 보이고, 왜냐면 내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고 느끼는 건 나는 진짜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편하거든. 진짜 편해.
그래 이성이 이렇게 될 줄. 그래. 그래 보이세요? 나 너무 좋은 거야.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편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서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 과연 남편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편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 그래서 너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 편안함을 느껴야 돼. 그래서 편안한 남자를 만나면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그 편안한 안식처가 결혼인 거고, 이건 연애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나의 안정을 주는 건 편한 감정이 없이는 해석될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이런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 흐뭇하게, 이 영상을 보고 남자친구가 생각나는데 흐뭇하게 웃어진다면 그 사람이랑 당장 결혼하시기 바랍니다.